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나라에서 말이죠.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군사기술 시연과 첨단 무기 개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나토, 전쟁의 기술이라면 누구보다 자신 있다고 자부하던 이 강대국들의 무기 개발 현장은 이미 익숙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모든 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쌓아온 군사기술의 상식과 통념이 단 몇 시간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심지어 그 모든 것이 핵무기도 스텔스 폭격기도 아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선 오랫동안 멍하니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미국 국방부조차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그 영상을 본 모든 장성들이 처음엔 믿지 않았고 곧 이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의 군사전략 교과서가 조용히 바뀌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떻게 한 나라가 기존 군사 역사의 판을 갈아엎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그날 벌어진 비공개 국제방산 시연회의 전말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잠깐 1초밖에 걸리지 않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저는 제이슨 밀러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방부 산하전략기술평가국 STA에서 군사기술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업무는 세계 각국의 군사기술 발전을 분석하고 잠재적 위협과 혁신 기술을 조기에 감지해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 커피 한 잔을 내려놓고 컴퓨터를 켜자 메일 수신 알림이 뜨더군요. 새로 들어온 이메일 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발신자는 낯선 곳,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차세대 통합 국토방위체계 비공개 시연회 초청장. 제 손이 어느새 이 초청장을 클릭하고 빠져들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초청 대상에는 미국 국방부, 나토군 전략분석팀, 이스라엘 군사기술연구소, 일본 방위성 고위 관계자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참가자는 철저한 신원검증을 거친 소수만 참석할 수 있다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순간 솔직히 미간이 저절로 찌푸려졌습니다. 미간의 주름이 진하게 잡힐 정도로 말이죠. 한국 군사기술 IT 강국이니 반도체와 전자기술은 세계 최고라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군사력 분야라면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은 물론이고 러시아, 중국 같은 강대국들이 한참 앞서 있는 분야라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같은 무기들은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수출 실적도 좋고 평가도 준수했지만 어디까지나 전통적인 무기 플랫폼에 머물러 있었으니까요. 차세대 통합 국토방위체계라 상상도 잘 안 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때 선배 분석관인 마커스 윌슨이 제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항상 하루 2잔의 에스프레소를 즐기는 마커스는 저보다 이쪽 업계에선 15년이나 먼저 들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제이슨, 너도 초청장 받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그래, 근데 솔직히 좀 의아하지 않아?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이라니, 군사기술 컨퍼런스라니. 마커스는 영화 조커에서 나오는 조커의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요즘 그쪽 기술 개발 속도가 심상치 않다는 거 알잖아? 특히 AI, 양자통신, 전자전 분야. 마커스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이 신기술 분야에 쏟아붓는 투자는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민간 분야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내더니 이젠 군사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초청을 수락했습니다. 혹시라도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부에 보고하자 긍정적인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가서 잘 보고 오게. 요즘 한국 움직임. 우린 더 예의주시해야 하니까. 며칠 뒤 저는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장거리 비행 동안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기존 자료들을 다시 훑어봤습니다. 분명 나쁘지 않은 성과들이 있었지만 차세대 방위체계라는 표현은 여전히 막연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건
아침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입국 심사를 마쳤습니다. 공항은 깨끗하고 동선도 정돈되어 있었지만 솔직히 특별하다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국제공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인상이었습니다. 입국장에 도착해 미리 예약해둔 공항 리무진 버스를 찾았습니다. 버스 승강장은 영어 표지판이 곳곳에 있어 외국인도 크게 불편함 없이 찾을 수 있었고 스태프들도 영어로 질문에 친절히 답해줬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해 첫인상은 기대했던 최첨단 미래 도시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회색빛 건물들과 복잡한 도심, 정체된 차량들. 하지만 가끔 고개를 돌릴 때마다 눈에 띄는 건 새하얀 고층 아파트 단지들과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였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거리 곳곳에서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출근길이었는지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딘가 질서정연해 보였습니다. 정확한 신호 체계에 맞춰 움직이는 차량들,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 차분하게 줄을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 복잡하면서도 어딘가 조용하고 단정한 분위기. 이질적이네. 그게 첫인상이었습니다. 워싱턴의 활기차지만 어수선한 분위기와는 다른 차분하고 정리된 에너지. 버스 안에서는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잠깐 업무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연결 속도는 놀랍도록 빨랐고 끊김이 없었습니다. 버스 창가에 앉아 그렇게 서울 시내를 가로지르며 저는 이곳이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조용한 질서를 갖춘 도시라는 걸 조금씩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숙소는 강남구의 한 호텔이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서자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층 빌딩과 복잡한 도심 사이로 흐르는 한강, 그리고 멀리 남산타워가 보였습니다. 피곤한 몸을 침대에 던져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다 이번 출장의 목적을 떠올렸습니다. 차세대 통합 국토방위 체계. 한국은 대체 무엇을 보여주려고 이 먼 길까지 부른 걸까? 괜히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확실한 건 이 작은 나라가 뭔가 감춰진 패를 꺼내려고 한다는 것이었죠. 다음 날 컨퍼런스 첫 일정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지정된 픽업 차량이 호텔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초청객인 마커스 윌슨도 함께 탑승했습니다. 자, 간다. 제이슨. 마커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긴장돼? 조금. 뭐가 나올지 전혀 감이 안 잡히니까. 차량은 강남을 빠져나와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 외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점점 도시의 흔적이 옅어지고 차창 밖으로는 푸른 산과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중 목적지가 가까워졌다는 내비게이션 알림이 들렸습니다. 마커스가 창밖을 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뭔가 심상치 않은데.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량은 곧 좁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군사기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입구에는 무장한 경비병이 서 있었고 하늘에는 드론이 순찰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량은 느리게 입구 쪽으로 다가갔고 우리는 신원 확인을 위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입구를 통과하자마자 저와 마커스는 정교한 안면 인식 스캐너 앞에 섰습니다. 투명한 유리판 위로 제 신분이 떠올랐습니다. 제이슨 밀러, 미국 국방부 전략기술평가국, 신원 인증 완료. 보안 요원은 경례와 함께 가벼운 목례를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준비한 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겁니다라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차량은 지하 터널로 진입했습니다. 터널 내부는 놀라울 만큼 정돈되어 있었고 곳곳에 AI 로봇 경비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짧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지하 시설입니다. 이곳은 지하 방호구역 A3 구역으로 분류됩니다. 본 시연회는 완전히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차량이 멈춰선 곳은 대형 엘리베이터 앞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국가 대표단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소속으로 보이는 요나탄 로젠버그 박사와 나토 대표인 헬리크 슐레겔 장군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모두 말없이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지하로 상당히 깊숙이 내려갔습니다. 표지판에는 지하 11층이라는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마커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이슨, 이건 단순 시연이 아니야. 뭔가 큰 그림이 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시설 규모 자체가 이미 심상치 않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마치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도명 시뮬레이션 센터 내부에는 고해상도 전광판이 둘러싸여 있었고 수십 대의 통제 서버와 AI 지휘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각국 대표단은 자국 국기와 이름이 적힌 좌석에 안내되었습니다. 곧이어 진행을 맡은 한국방위사업청 첨단무기개발국장 박인호 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먼 길 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준비한 차세대 국토방위체계 시연은 단순한 무기 시연이 아닙니다. 저희가 준비한 것은 미래전에서의 새로운 교전 패러다임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박 소장은 리모컨을 눌렀고 전광판의 가상의 대한민국 한반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시뮬레이션은 가상의 적국이 대한민국을 선제 공격하는 상황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시스템은 통합 무인 전투 체계, 초내진 방어 시설, AI 통제 대피 시스템, 전자전 통합 억제망, EMP 차단 체계가 통합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순간 옆자리에 앉아있던 일본 박미성 대표가 놀란 듯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EMP 차단 체계까지 통합했다고? 저 역시 속으로 감탄을 삼켰습니다. EMP 차단 기술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아직 실전 배치가 난제인 분야입니다. 한국이 그것을 통합했다면 상당히 앞서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자 지휘센터 내 가상 적국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반도 전역에 구축된 EMP 차단 체계가 작동하면서 적국의 통신 및 유도 시스템을 교란하기 시작했습니다. 적미사일 상당수가 궤도를 이탈하며 바다로 떨어졌고 일부 잔여 미사일만이 남았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차세대 요격체들이 순식간에 발사되어 나머지 탄두들을 공중에서 차례로 파괴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서는 시뮬레이션이 실시간으로 펼쳐졌습니다. 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건 예상 이상이었습니다. 이어진 장면에서 지상 교전이 전개되었습니다. 한국군의 무인 지상전투단이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AI 자율제어 전차가 지형지물을 스스로 판단하여 엄폐를 취하고 목표물을 식별해 실시간으로 교전했습니다. 지상 드론들은 자율비행으로 적 보병을 추적하고 교란 장비를 활용해 적의 통신을 마비시켰습니다. 보행형 전투 로봇들은 복잡한 지형에서도 정확히 균형을 유지하며 돌진했습니다. 마커스가 옆에서 숨죽이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거의 완전 자율교전 시스템이야. 지휘 개입이 거의 없는데? 저 역시 동의했습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와 AI 알고리즘이 엄청나게 고도화됐어. 심지어 윤리적 교전 원칙도 적용 중이야. 실제로 화면 곳곳에 비전 투원 감지, 회피 경로 변경, 적 중상자 감지, 무력화 후 의료 드론 파견이라는 문구가 수시로 떠올랐습니다. 한국군의 시스템은 단순히 적을 섬멸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윤리적 전투를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한 것은 초내진 지하 방호시설 시스템이었습니다. 핵 폭격 가상 시나리오가 진행되자 서울 시민들이 AI 대피 명령에 따라 지하 고속교통망을 이용해 신속히 이동하는 모습이 시뮬레이션에 나타났습니다. 지하 도시는 자체적인 에너지 식수유료 시스템으로 독립 운영되었고 모든 시설은 AI로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박인호 소장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승부를 끝낸다.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의 교전 의지를 사전에 무력화시키는 것. 그것이 저희가 선택한 방위 전략입니다. 그 순간 회의장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 역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본 그 어떤 방산 시연회보다도 압도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마커스는 조용히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제이슨, 이건 솔직히 상상 이상이야.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건 방어가 아니라 미래전 개념 자체를 새로 정의한 수준이야. 아직 이 시연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일정에서는 더욱 결정적인 장면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연 첫날의 충격은
아직도 머릿속에서 가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박인호 소장은 미소를 지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단계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공군우주 방어통합 타격 체계의 핵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연은 거대한 관제실로 이동해 진행되었습니다. 벽면 전체가 대형 스크린으로 가득 채워진 이곳은 한국 공군의 차세대 통합지휘센터를 그대로 본떠 만든 가상 통제실이었습니다. 저희는 각국 대표단 전용 부스로 안내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적국은 기존 지상 공격 실패 이후 스텔스 무인기 편대를 이용한 공습을 시도하는 설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한국 측 AI 시스템이 자동으로 경고를 띄웠습니다. 적 스텔스 무인기 편대 접근 감지. 그와 동시에 전자전 시스템이 즉시 가동되었습니다. 적 스텔스기의 통신 주파수가 왜곡되고 통제 시스템의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텔스 무인기조차 교란시키네. 옆 부스에 앉은 이스라엘 대표 요나탄 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마커스가 저를 바라보며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제이슨, 이거 어떻게 보는 거야? 저런 실시간 전자 교란 기술은 미국조차 아직 실전 배치 단계가 아니잖아.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AI 기반 주파수 스펙트럼 감지 기술이 핵심이야. 상대가 어떤 통신 파장을 쓰든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역으로 노이즈를 흘려보내는 거야. 그 순간 한국 측 AI 시스템이 다음 단계를 실행했습니다. 극초음속 스텔스 요격기가 전개된 것이었습니다. 고해상도 화면 속에서 한국군의 스텔스 무인기 편대가 극초음속으로 적 스텔스기를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스텔스 탐지 레이더를 우회하는 신형 저구의 선양자 레이더, 복합 감지 시스템이 그 위치를 정밀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추적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화면에 뜨며 교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교전 승인, AI, 자율 교전 알고리즘 가동, 순식간에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기존 공대공 미사일과는 전혀 다른 궤적을 그리며 적기를 향해 추적해 들어갔습니다. 상대의 회피 기동에 맞춰 실시간으로 경로를 수정하는 지능형 유도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적 스텔스기는 연이어 격추되었습니다. 모니터 상단에는 교전 종료, 아군 피해 제로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 곳곳에서 억눌러 오던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연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인호 소장이 조용히 다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 하이퍼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화면에는 적국이 최후의 공격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는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궤적을 따라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재진입하는 모의 탄두가 나타났습니다. 기존 시스템이라면 요격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제한적인 구간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재진입 고도를 정밀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고지어 초소형 극초음속 요격체가 발사되었습니다. 탄도미사일이 재진입하며 속도를 올리는 순간 요격체가 정확히 교차 지점에서 탄두를 정밀 타격했습니다. 완벽한 궤적 교정과 예측 사격이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마커스조차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기술인데 저 역시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들은 미사일 방어를 넘어 사실상 전면 핵 억지 체계를 구축한 셈이다. 그때 박인호 소장이 담담히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비핵 억지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회의장 전체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는 결단이었기에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가지 작은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이후 참가자들을 위한 실물 견학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실제 무인전차와 보행형 로봇 시연장에서 한 기체가 살짝 중심을 잃고 바닥에 미끄러졌습니다. 순간 일본 대표가 조롱하듯 웃음을 흘렸습니다. 역시 완벽한 시스템은 없군요. 그러나 박인호 소장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지금 보신 장면은 시스템이 스스로 오류를 감지하고 자가 복구 프로세스를 가동하는 모습입니다. 잠시 후 기체는 정상 자세를 회복하고 작동을 이어갑니다. 정말로 수초 뒤 로봇은 중심을 스스로 잡아 다시 정상 복귀했습니다. 오히려 그 장면은 저에게 또 다른 감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시스템은
실패조차도 스스로 복구하는 단계까지 도달했구나. 그 순간 저는 실감했습니다. 이 시연이 보여준 것은 단순히 무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철학, 시스템, 그리고 국가적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마커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잇은 한국이 진짜 새로운 전쟁 개념을 보여준 것 같아. 저도 대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성능이 아니야. 이들은 군사혁신 그 자체야. 한국에서의 시연 일정을 모두 마친 뒤 귀국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까지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기내 창문 너머로 한반도의 불빛이 점처럼 멀어져 갈 때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13시간의 비행 내내 저는 노트북을 펴놓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미지, 영상, 통계, 교전 알고리즘 분석표, AI 윤리교전 프로토콜, 전자전 대응 데이터까지 그 모든 것을 복귀하면서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발전이 아니다. 개념 자체를 바꿔버린 것이다. 미국 국방부 본청에 도착하자마자 긴급 보고가 소집되었습니다. 상부는 한국 방문 보고를 우선순위로 올려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내 회의실, 장성들, 전략실 책임자들, 무기개발국 책임자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저는 정돈한 자료를 바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의 시연은 기존 교전 개념의 전환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다들 처음 듣는 이야기 앞에서 신중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들은 EMP 차단, 전자전 통합 억제, AI 자율교전, 극초음속 요격, 그리고 초내진 대피 시스템까지 통합 운영 중입니다. 중요한 건 기술력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모든 기술을 한 시스템 안에서 유기적으로 엮어낸 통합성입니다. 한국은 이걸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승부를 끝내는 체계라 정의합니다. 어느 장성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병력 희생 없이 전투를 수행한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윤리적 교전 원칙을 AI 시스템에 탑재했습니다. 비전투원 피해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자동 회피하며 심지어 부상자를 적군으로부터 구조하는 의료 드론도 포함됩니다. 이건 군사기술이 아니라 거의 인류적 선언에 가깝습니다. 또 다른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핵, 억제력은? 저는 준비해온 영상을 틀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격 시뮬레이션 장면이 다시 한번 회의실 벽면 스크린에 재생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비핵 억지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만들 수 있지만 만들지 않은 국가, 그리고 그것을 기술적 방어력으로 대체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말을 마친 순간 회의실 안이 일순정적에 빠졌습니다. 장성들끼리 눈빛을 주고받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고 일부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국방부 차관인 윌리엄 하워드가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제잇은 솔직히 묻겠다. 이게 단순 기술 시연인지 아니면 실제 전면전에서도 이 체계가 통할 거라 보는가?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이건 시연이 아니라 이미 실전 배치된 기술입니다. 시스템 통합 속도, AI 알고리즘 완성도, 실시간 자율 판단 능력, 그리고 윤리 프로토콜까지 지금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군이 이 수준의 통합성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래전의 교과서를 새로 썼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부는 놀라고 일부는 불안해하며 메모를 남겼습니다. 어떤 이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차례인가. 보고를 마친 뒤 복도로 나와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그때 마커스가 다가왔습니다. 그 역시 귀국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방금 상부의 보고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제잇은 오늘 너 프레젠테이션 좋았어.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마커스. 그런데 좀 복잡한 기분이야. 왜? 지금껏 우리는 항상 기술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믿어왔잖아. 그런데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히 좋은 무기가 아니라 어떤 국가가 군사혁신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 철학 자체였어. 마커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사실 그게 더 무섭지. 단순 성능이 아니라 개념을 뒤집어 버렸으니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결국 세상을 바꿨구나. 며칠 뒤 나토 연합분석국에서 추가 회의 요청이 들어왔고 일본, 독일, 이스라엘 등 주요국도 한국 방산 시스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군사혁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세계 방위 패러다임 속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지금도 저는 종종 한국 출장 때 찍어둔 서울의 야경 사진을 꺼내봅니다. 창밖으로 보이던 그 단정하고 조용한 질서, 그것이 어쩌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선택한 길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풍경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가끔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가 본 것이 정말 현실이었을까? 하고요. 군사기술 분석관으로 살아오며 늘 확신해왔던 것들이 그날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세계 군사 질서를 이끌어온 기존의 논리, 힘의 균형, 그리고 억제력의 정의조차 그 작은 나라 앞에서는 모두 낡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가장 놀라게 만든 건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만들 수 있지만 만들지 않았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으며 무력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시스템을 세운 그들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전쟁이 아닌 미래 그 자체를 설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한 가지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만 합니다. 더는 단순한 IT 강국이 아닙니다. 이제 이 나라는 세계 군사혁신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미래는 그렇게 이미 조용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댓글은 무료잖아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